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제 베를린 그리고 앙카라 터키에서 두 건의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모의 계절이 다시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사건은 대형 트럭이 크리스마스 쇼핑 지역을 덮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사건이고, 터키 사건은 주 터키 러시아 대사가 터키 경찰관에 의해서 암살이 된 사건입니다. 터키는 러시아와 애증 관계에 놓여 있는 사이고, 그리고 미국은 또 터키와 함께 나토국 쌍방의 보호 의무가 있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사건의 개요와 함께 해당 당사자들 간의 국제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를린 사건입니다. 대형 트럭이 크리스마스 쇼핑 지역에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하던 사람들 중에서 12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4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트럭이 의도적으로 이 쇼핑 지역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러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 7월에 있었던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그 바스틸 데이 휴일에 대형 트럭이 80여 명을 치어서 숨지게 한 사건,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물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한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체포가 돼서 신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그의 신원이라든가 동기 모두 베일에 가려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 용의자가 독일이 수용해온 난민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럭은 폴란드 회사의 소유인데 원래 운전자는 소유주의 조카.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당시에는 그가 운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소유주의 생각은 누군가가 즉 테러리스트가 이 트럭을 탈취해서 의도적으로 테러 행위에 무기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2의 인물이 이 트럭에서 발견이 됐는데 운전석 옆좌석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의 신원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시스와 알카에다 이런 테러 단체들은 그들의 테러 교본에 대형 트럭을 이용한 공격 이것을 장려를 해왔었습니다. 어제 공격에 앞서서 미국과 영국 등은 독일 내에 테러가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쭉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이 사건이 당장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독일의 총리인 앤젤라 머켈 총리입니다. 머켈 총리는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수용해 왔는데 테러 지역에서 오는 난민들 신원조사가 충분하지 않다 하는 비난을 받아왔었습니다. 머켈 총리는 근년에 시리아 등지에서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적극 수용하겠다 하는 입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인도적인 동기가 있습니다만 또 독일의 그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수용된 일부 난민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뮤니히에서 성폭력 그 사건이 있었고 또 4건의 크고 작은 테러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 난민 수용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 트럭 테러 사건이 난민과의 관계에 있다면 머켈 총리가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터키 앙카라의 암살 사건, 러시아 대사 62살 안드레이 카를로프 한 사진 전시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가 뒤에서 권총을 7발이나 맞고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비번 중인 터키 경찰관입니다. 암살 당시에 범인이 아랍어로 God is great을 외쳤고 또 터키 말로 알레포를 잊지 말아라, 시리아를 잊지 말아라라고 외쳤습니다. 이 터키와 러시아, 시리아 문제를 놓고
대결 또는 화해 사이를 오락가락 해왔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미국이 또 있습니다. 미국은 나토의 리더국이고 터키는 역시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상호 보호조약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터키와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에서 서로 반대의 입장입니다. 터키는 반군을 지원해왔고 러시아는 알 아사드 정부군의 보호자격입니다. 그러다가 2015년 11월 터키가 국경지대 영공에서 작전 중이던 러시아의 전폭기를 격추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양측이 당시에 전쟁 직전까지 갔었지만은 근년에는 이제 화해 무드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적대국에서 파트너로 변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커디시가 있습니다. 커드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족과 문화는 있지만은 영토와 나라가 없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바로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등지에 산재해서 살면서 분리주의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추구해온 그런 세력입니다. 터키는 커디시족의 국경지대 세력 확장에 크게 경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러시아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반군 지원을 어느 정도 줄이고 러시아는 여기에 대한 반대급으로 커디시가 장악하던 국경지대의 장악을 터키가 장악하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파트너의 관계로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에서 아이시스를 공격하면서 반군을 지원해왔고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을 또 공격하는 그런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남의 나라 안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모두 군사작전을 폈는데 명분은 아이시스 제거지만은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아사드의 축출을 원하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아사드의 보호를 원하고 있고 그런 서로 상반된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이 미국과 터키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양자가 모두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상호 보호 조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 내에 미국의 지지도는 아주 바닥입니다. 작년에 터키 내 쿠데타 사건이 있었는데 에르도건 대통령은 쿠데타 배후 세력으로 굴란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란이라는 인물은 미국 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미국에게 범인 인도를 요구했습니다만 미국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이런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내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터키와 커디시와 알 아사드와 반군과 그리고 알카에다와 아이시스와 수많은 무장 세력과 또 수많은 테러 그룹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지금 얽혀 있습니다. 아이시스를 한 방에 날려버린다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러시아 대사 암살 사건 때문에 러시아와 터키가 다시 적대 관계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징조는 없다 하는 것이 대부분 관측가들의 의견입니다. 양측이 피차 더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베를린에서 어제 대형 트럭이 쇼핑 지역을 덮쳐서 쇼핑하던 사람 12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테러 공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독일이 수용한 난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터키 앙카라에서 암살됐습니다. 안드레이 카를로프 대사는 어제 한 사진 전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비번 중인 터키 경찰관. 그는 암살 시에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선거인단 306표를 획득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클린턴은 232표였습니다. 어제 선거인단 표결은 반 트럼프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오는 1월 6일 의회가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중국이 미국의 수중 드론을 어제 반환했습니다. 중국은 지난주 사우스 차이나시 해역에서 미국의 정보 수집 드론을 수거했었습니다. 펜타곤은 중국의 불법적인 공해상 드론 수거 사건을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의회가 논쟁적인 화장실 법안을 파기하기 위해서 오늘 모이게 됩니다. 이 법안은 성전환자라고 할지라도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로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제안에 대해서 전국의 기업 그리고 스포츠 업계가 반발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231명의 죄수들을 사면했습니다. 1일 사면은 최다의 숫자입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모두 1324명을 사면하고 1176명을 감형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폭력 마약범들입니다. 시카고 지방의 날씨, 혹한이 물러가고 내일부터 빙점 이상의 최고기온이 당분간 계속됩니다. 크리스마스 날 최고기온은 45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시카고시 경찰국은 쇼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경찰은 데일리 플라자 등 쇼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도보 그리고 자전거 순찰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시카고 지역에 특별한 테러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쿡카우니 교도소의 죄수들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150를 모금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가 피살된 후에 출생된 생후 3개월짜리 여자 어린아이에게로 갑니다. 피살된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 어린은 예정보다 3개월 일찍 태어나서 현재 조모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강풍이 불겠습니다. 최고 28도, 내일 흐리고 35도, 목요일 맑고 흐리고 32도, 금요일 흐리고 37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34도, 크리스마스 주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기온 45도입니다.